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7월, 8월 마지막 수업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첫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그 익힘장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시개발법하고 그 정비법 문제는 다시 이제 복습할 시간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서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힘장 40문제, 시험 문제하고 순서 똑같죠? 이 40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고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택 상환 사채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택 상환 사채 그러면은 뭔지 알아야 할 게 앞에 뭐가 안 붙었죠? 그렇죠.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발행하느냐?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뒤에가 뭐가 붙었어요? 사채가 붙었다 했잖아. 그러면 사채가 붙었으면은 누구는 발행할 수 없죠? 행정청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채는 위험한 거라 그랬잖아. 위험한 거니까 아무나 발행할 수는 없다. 그럼 아무나 발행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대표가 나와서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한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 하냐?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사람이 많이 발행하면은 어떻게 됐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감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앞에서 채권 하나를 더 배웠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국토계획법에서.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발행한다 그랬어요? 원할 때. 삼천 초과시. 그럼 거기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치?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감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감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권자가 안 나온다? 승인권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채권들은 다 승인권자가 나와. 그죠? 그럼 그 승인권자 뭐 나중에 도시개발 채권이든 토지상환 채권이든 다 승인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권자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그죠? 누구 때문에 나왔다? 등록사업자 때문에.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나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라 나온다. 자, 발행 방법은요. 도시가 안 붙으면 항상 무슨 증권이라고 그랬어요? 기명증권. 그때는 명의 변경 시에는 원본은 성명 주소를 쓰지만, 자,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사채니까. 사채는 주소 써놓으면은 쫓아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채권에는 뭐만 쓰면 된다 했어? 성명만 기재한다. 자, 이게 또 채권의 구별점이 되는 거야. 다른 데는 기명증권 그러면은 성명 주소를 다 채권에도 써야 됩니다. 근데 사채 하나만 유일하게 뭐만 쓴다는 거야? 성명만 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등록 말소 시에는 뭐가 있어요?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환기간은 3년 초가 금지. 자, 여기도 우리가 사채는 숫자 몇이 나온다 그랬죠? 4. 그러면 4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4라는 숫자 아래인 숫자가 나온다 그랬지, 대부분. 근데 딱 4라는 숫자보다 올라가는 것은 돈 나올 때만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억은 몇 억? 5.
나머지는 다 이렇게 3년 초과금지, 3년 300호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체결일까지라 그랬죠? 입주가 아니야. 입주일까지. 이렇게 속이기 쉽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아도 되고. 그 다음에 중도상환인 경우인데, 여기서 중도상환은 사채는 내가 이 동네에 집을 지으면은 빨리 공급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채를, 이 돈을 조합에다 갖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납입금은 조합에 쓰지 않는다.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동네에 안 살 것 같으면은 굳이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죠. 투자금을 뭐 해야 되겠어? 회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야. 근데 항상 해외에 이전한 경우는 체류를 포함시켜 주는 거지. 몇 년 이상? 2년 이상 포함시켜 준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택 건설 절차 나와 있죠.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승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승인이라는 이 두 글자가 나오면은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한가 봤더니, 승인의 기준의 형태는 바로 잘했어요,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랬지. 여기는 콕 찍어준 거, 지목하는 거라 했잖아. 너가 해! 이게 승인이야. 그래서 요 승인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승인은 너가 해! 하는 거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똘마니도 너가 해! 지목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똘마니나 장관이 지정고시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승인 나오면 국가똘마니 제외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승인에서만은 지목이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말이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 똑같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인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배 그러면은 배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가 있고 그리고 타는 배가 있잖아요. 그거 다르듯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승인하기 위해서는 30개 이상과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한 방입니다. 아시겠죠? 한 방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예외가 있지. 자, 30세대에서 예외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죠? 또 한옥인 경우에 단독주택인 경우는 50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예외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자, 대지 소유권의 확보 문제가 있는데, 대지 소유권 확보에서는요,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택조합은 95% 이상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그죠? 이 소리는 5% 미만을 갖고 있으면 전원하게 할 수 있는 거고, 5% 이상을 갖고 있으면 10년 이후 자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도 청구 나왔는데, 매도 청구는요, 시가로 하거나, 항상 매도 청구 나오면은 시가, 그리고 시가는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지. 그 협의는 몇 개월 이상 한다? 3개월 이상 한다. 이건 언제든지 매도 청구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법상 취소. 자, 주택법상 취소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공식 배울 때 중요 공식이 연도 공식이었죠. 주택법에서도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 공식이 취소 공식이야. 그래서 주택법에 취소 나오면 일단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는 공급 취소 교란 금지에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간선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데, 자, 아파트 밖에 있는 도로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동로로 이사만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이게 간선시설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왜 해주느냐? 많이 오셔서 세금 많이 내주세요. 이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세금 받기 위해서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을 받을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겠지. 그 기준이 100개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면적은 만이 아니라 16,5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500. 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 꼬실 때는 만이 아니야. 16,500.
500원 줘야 꽃입니다. 10,000원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사용검사인데 사용검사는 다 끝나고 나서 참 잘했어요 라는 형태로 이제 입주하세요.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해줄 때는 공구별, 동별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임시 사용 승인에서 공동주택은 뭘로 해준다? 세대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대구, 그죠? 주동, 공, 세라 그랬죠? 대지는 구획별, 주택건설은 동별, 공동주택은 세대별. 그래서 동별이 임시사용승인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별은 어디서도 나오고 사용검사에서 나오고 또 임시사용승인도 나오겠죠? 그럼 동별 앞에 뭐가 들어갔는만 보면 돼. 동별 앞에 완공이 됐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용검사. 완공됐으니까 동별 앞에 아직 완공이 안 되고 그냥 주택이 건설된 상태예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임시 사용.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된다 했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입주하고 나서 발생한 문제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땅을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해버린 경우에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나한테 팔 생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나 5% 미만 나오면 무조건 매도 청구. 똑같죠. 근데 문제는 5%가 넘어버렸을 때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소송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주자에게 동의를 건다 했죠. 그때 얼마 이상? 4분의 3. 그럼 4분의 1은 반대할 수 있잖아. 그 반대자는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요거 하나만 미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만 미치는 겁니다. 왜? 같은 아파트 사니까. 근데 다른 데 가면은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송달은 2년 이내 하는 거고, 그리고 2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구상권을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23번을 한번 봐보세요. 주택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이야기했어. 자, 그럼 1번 봐봐. 지금 누가? 지방공사가 뭘? 주택 상환사채를. 자, 이때 발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방공사는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 안 해? 안 하지. 그죠? 사채는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사 대표는 누구였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였잖아. 지방공사가 아니었잖아. 근데 여기서 잘못해버리면은 보증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생각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여기는 보증 받을 필요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발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발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발행을 안 하니까 밑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납입금 문제가 딱 보이면은 아, 이건 어디다 쓰면 안 된다. 조합에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럼 조합만 찾아. 또 밭에 뭐가 왜요? 조합. 그럼 틀린 거지. 자,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사업계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똘마니도, 국가 똘마니도 사업계 승인 받아야 된다 했죠. 지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장관한테. 자, 한옥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사는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는 30개 이상인데 한옥은 몇 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50개 이상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법. 자, 리을법 문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런 문장이잖아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할게요 라고 신청했다 그랬죠.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괜찮아. 그럼 승인해 줘야 되겠지? 그럼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며칠 이내에 통보한다고 그랬어? 60일 이내. 그죠? 60일 이내에 통보한다고 그랬습니다. 90이라는 숫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주택법 90이라는 숫자 안 나온다. 60일이네. 자, 그 다음에 미음번과 관련된 문장 보세요. 미음번은 소유권 분쟁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대요. 몇 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소유권 분쟁이 딱 떠지잖아? 그러면 객관화 시켜야 된다 했지. 그 객관화는 소송 중이어야 돼요. 소송 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소송 중이어야 되지. 쭉 봤더니 소송 왜라 그랬잖아.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귿번하고 리을번 두 개만 옳은 문장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뭐에 관련된 문제인가 봤더니요. 자, 24번은 주택법령상의 설명으로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기업번 봐보세요. 기업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자, 100분의 얼마라고 그랬어요? 90이라고 그랬지. 자, 100분의 90에서 대지 면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100분의 90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모든 소유자에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 자, 100분의 90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 틀린 거지. 90이 아닌 얼마가 나와야 돼요? 95가 나와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자, 니은번 봐보세요.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청구한다 했어? 매도 청구한다 그랬죠? 그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 핵심만 보면 돼, 핵심.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안 배웠으니까 물음표.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자, 리을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나와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임시사용승인이 나와 있죠? 그럼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은 공세. 맞지? 자, 미음번 봐보세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나와 있죠? 그럼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송달해야 된다 그랬지? 몇 년 이내 송달해야 된다 했어? 2년 이내 송달한다 그랬죠. 리을 두 개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디귿번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감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 수행 중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을 했대요. 그럼 그 감리자에 대해서 감리 업무 지연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년이다? 1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리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때 제한성이 있는 것은 1년이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보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서 니은, 디귿, 리을 몇 개가 정답이다? 3개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 마감재 목록표에서 영상물 관련돼서 국가 똘마니도 뭐 해야 된다 했어? 제출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다. 입주자 모집이라는 공고가 들어가면서 승인이라든가 신고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똘마니는 뭐 해야 되겠어? 제외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서 승인, 신고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국가 똘마니는 제외된다. 이거 인식하시면 되고. 그러나 마감재 목록표에서는 국가 똘마니도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 똘마니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건데 들어가 있는 부분 이제 두 가지 배웠네. 첫 번째 아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 승인이 참 잘했어가 아니고 지목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똘마니도 포함됐던 거고, 그리고 마감재 목록표를 제출하는 것은 믿을 수 없어서 제출하는 건데 그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못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이때는 다 제출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마감재 나와 있는데요. 보관을 할 때 몇 년 이상 보관한다 했어요? 2년 이상. 자, 일반적으로 보관 나오잖아요. 그러면 5년입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보관 나오면 5년이에요. 그리고 농지법만 10년이에요. 알겠죠? 농지법만 10년.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감재 보관이 몇 년이다? 2년이다. 자, 그리고 같은 질 이상이고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죠? 그리고 바로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지정 문제가 생기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데 무료 포함하고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온다? 주정심이 나와. 그리고 구청장 등 해제 요청 가능하다 했죠? 그렇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 자리에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면 똑같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임구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투기 과열지구가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를 추가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지정 앞에 시도지사를. 아시겠죠? 왜? 투는 시도지사와 국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공급지서 교란금지는, 자, 상속은 어디서든지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된 게 뭐죠? 저당. 그래서 공급지서 교란금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속 저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유반하면 뭐가 되죠? 지위, 무효.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오겠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취소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취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소. 하여야 한다.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벌칙 나오면은 3. 근데 전매 제한도 뭐라 그랬어요? 3. 자, 저당권 설정 제한은 나와 있는데, 이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듣기 있는 날까지 며칠? 60일. 90일 아닙니다. 60일. 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 동의가 없을 때고요.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고.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기 등기는 믿을 수 없는 경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똘마니는 제외된다. 그리고 대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근데 유반 효력은 뭐 나와요? 무효. 취소가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제한에서는 취소가 아니라 부기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다면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벌칙은 부기 등기 몇 번 했어? 2번 했어. 한 번당 1년 시에 2년 2천만 원. 근데 전매하고 공급 취소 교란 금지는 3. 난이도가 있으면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넘기는 경우는 전원이 이전을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해외 체류는 2년 이상이라고 그랬지. 근데 전원이 이전하는 것은 국내로 가든 국외로 가든 상관이 없죠. 단 수도권 안에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일단 배우자한테 이혼할 때 주고 오는 경우가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전부 증여가 아니라 일부 증여라 그랬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5번 문제 볼게요. 자, 25번 문제에서는 뭐 문제였죠? 공급을 물어봤어. 공급. 자, 공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는데, 자, 기억번 봐보세요. 누가? 공사가 무엇을? 마감재 영상물을 뭐 한대요? 제출하여야 한다. 맞네? 그죠? 승인권자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야. 항상 건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봐보세요. 관광, 특구. 51층. 게임 끝났네? 분양가 상한이 적용이 안 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되니까. 이 140이라 하더라도 둘 중에. 만약 이거 49층이야. 그리고 140m야. 그럼 적용해야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49층이야. 150m야. 그럼 또 적용할 필요가 없던 것이 되겠죠? 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문제 보면은 지금 중요한 게 이거지. 사업주체가 나오고, 어디서? 공공택지 나오고, 그리고 뭐? 공시. 근데 여기는 공시는 공공택지 하든, 공공택지 외에다는 무조건 공시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니을번. 주택을 공급받은 증서로서 바로 공급질서 교란금지인데, 그 공급질서 교란금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빠진다 그랬죠? 뭐하고 뭐가 빠진다 그랬어요? 상속, 저당. 그러면 상속과 저당 행위와 관련된 건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 증에 나와 있잖아. 그럼 공급질서 교란금지 맞죠? 이 자리에 상속이 써져 있거나 저당이 써졌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 X가 되겠지? 자, 미음번 문장이 있습니다. 미음번 문장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를 요청한대요. 그러면 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했어? 시장, 군수, 구청장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는 기억번하고 리을번하고 두 개가 옳은 문장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기 니은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예전 거, 그것은 지워버리시면 돼요. 기억하고 뭐라고? 니을이 정답입니다. 니은 아니에요.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옳은 거 역시 찾으라 그랬어. 근데 1번 봐보세요. 누가? 시, 도지사가 뭐 한대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한대. 이건 말이 안 되죠? 조정 대상 지역 오직 누구만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만약 이 자리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겠지. 자, 니은번입니다. 세대주의 근무 사정으로 세대원 전부가 어디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면 전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일부. 맞는 문장이죠. 증축형 리모델링은, 자, 증축형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축형이고 리모델링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은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자리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가 돼. 아, 우리 집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장관 찾아간다면 장관이 만나주겠어? 안 만나주지. 그 다음에 미음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보시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배운 문장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제가 살짝 하기는 했어. 그런데 이제 정확히 여러분이 기억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두라는 겁니다. 토지 임대료는 뭘로 하고? 월별. 뭐든지 우리 임대료 하면은 월별 내잖아요. 매월 내잖아요. 똑같은 거야. 월별로 원칙으로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한 자가 합의하면 그때는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대하고 할 때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옳은 문장은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세 개 문장이 옳은 문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농지법이에요. 근데 농지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9가지를 잘 정리한다 그랬어요. 자, 이 농지법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게 나와 있죠. 농지가 제외된 거. 자, 농지가 제외된다. 전답, 과수원. 자, 전답, 과수원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 그렇지,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은 무조건 농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인데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서 과수원까지 포함됩니다.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서 3년 미만 농지인 채 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건 농지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농지법은 특례가 있어, 없어? 없어. 모든 농지는 다 무슨 법으로 가야 돼? 농지법으로 가야 돼. 근데 임야는 임야법, 초지는 초지법. 법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농지가 아니야. 임야법상 임야, 초지법상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목적으로 하면 농지가 아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꿀벌도 10군,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이상을 갖고 있으면 농지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농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1년에 축산업 종사는 120일 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액은 120만 원 이상. 그러면 꿀벌 9군 가지고 있으면은 취미라 그랬지. 근데 거기에서 판매액이 1년에 120만 원 이상 된다면 농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하면 다 농민이다. 다 또는이야. 자, 네 번째는 소유상환입니다. 상속과 이동인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주말 체험은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때 세대원 전원이고요. 그리고 주말 체험 농지는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주말 체험 농지라는 것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주말 체험 농지와 관련돼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다 있어? 외에 있다 그랬어? 외에 있다 그랬지? 자,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임대차 확인은 시군면장,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시도지사, 농지 전용 허가, 농업진흥지역 승인은 농림축산부 장관, 대리경작자 지정, 임대차 종료,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구청장. 근데 시군구청장은요, 우리가 농지를 만을 받았으면 나머지 초과된 금액은 팔아야 되죠. 매 수청구해야 된다 했죠. 농어촌공사에 1년 이내. 안 하면은 처분 명령한다 했지. 6개월 이내. 그때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나온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가산금 3%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때는 장관이 가산금 부과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100분의 25. 자,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는 전부 숫자 3이 나오는데 특히 위탁경영과 관련돼서는 3개월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상 문제 있었죠. 근데 또 거기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면 일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청산 문제도 있었지. 그 다음에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죠. 자, 대리경작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대신 이 대리경작을 하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땅에서 농사 지으면은 그건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토지 사용료는 바로 몇 프로 지급한다? 10%. 2개월 이내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임대차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빌려주는 건데,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대리경정은 기간이 없죠. 근데 기간을 안 정하면 3년이거든? 근데 임대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3년 이상으로. 그렇죠? 근데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간을 안 정하거나 3년 미만으로 마음대로 정하면 그때는 3년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3년, 5년, 3년 미만 3개로 구분할 수 있어. 5년짜리는 단연생 비닐하우스, 3년 미만인 경우는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그랬죠? 뭐 선거라든가 취약이라든가 징병이라든가 아니면 감옥 갔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땅을 쓰고 있는데 엉망으로 쓰고 있으면 중간에 뭐 해야 했어요? 종료시켜야 된다 했지. 그때 나서는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 또 임차인이 내가 임차인입니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등기를 하면 돼. 등기를 안 해주면은요 확인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시구 읍면장한테. 그래서 자격은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확인받는 거고, 그리고 땅의 걱정은 누구한테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녹관농자인데 어디는 제외된다? 특별시는 제외된다. 자, 그리고 농지대장은 시구 읍면장이 만듭니다. 60일의 변경 신청, 모든 농지 필지별 작성하고, 농지법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에요? 10년 보관이야. 그 외에는 몇 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5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런데 마감제 나오면 몇 년이었고? 2년이었고. 자, 27번입니다. 자, 농지법상이에요. 보세요. 기업법 문장 봤더니 쭉 보니까 아는 단어가 뭐가 나와 있어요? 적용 목적. 그럼 적용 목적인 경우에는 자, 보세요. 농지예요? 농지가 아니에요? 농지가 아니지. 자, 니은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죠? 니은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인데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에 이농을 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자, 이농 문제가 있죠? 그때는 얼마까지만 가능했어요? 10,000까지만 가능하다. 자, 디귿번입니다. 누구는? 군수는. 자, 이행강제금은 농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때 부과금액 얼마다? 100분의 25. 자, 리을번과 관련된 문장 보세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확인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확인을 받는 것은 자격 확인이고 자격 확인은 누구한테 받는다 했어? 시구 읍면장. 그럼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확인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날부터 우리가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다음 날부터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죠. 자, 미음번입니다.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 시설로서 비닐하우스, 자, 비닐하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 그래서 우리가 단연생 식물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니은번하고 리을번 두 개 문장이 옳은 문장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옳은 것도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기업번 보세요. 농업보호구역은 뭐 하는 곳이죠? 보호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하는 건데 이상하잖아. 그럼 이거하고 이게 뭐였어요? 바뀌었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 보호가 필요하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니은번 보세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을 했어요. 전용은 바꿨다는 소리지. 자, 근데 여기를 딱 읽었을 때 농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농촌은 그대로 유지된 것 같아요? 유지됐지. 그럼 농촌이 그대로 유지되면 농지 전용 허가입니까? 농지 전용 신고입니까? 신고니까 신고해야 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뀌었고 이거 맞고. 자, 디귿번 보세요. 중지명령 위반 요거 나오면은 취소.
하여야 한다 그랬죠? 필요적에. 이것도 틀렸죠? 자, 리을번입니다. 리을번은 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 내는 거죠? 일시 사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 내지 않습니다. 전용할 때는, 근데 돈을 안 내면 가산금 부과해야 되겠지. 그 가산금 몇 프로? 3%.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은 시구 읍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농지대장 관련된 거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보전은, 농지보전 보전은 몇 년 한다? 10년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니은번, 그리고 리을번, 미음번, 세 개의 문장이 맞는 문장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러분이 놓친 게 하나 있지. 지금 보세요. 여기서 농지전용 신고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농지전용 신고를 할 때는 누구한테 신고한다 했어? 시장, 군수, 구청장. 장관한테 뭐 해야 돼? 농지전용 허가야. 그러니까 여기 장관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여기가 누구냐에 따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가 나오면은 장관이지만 농지 전용 신고가 나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타용도 일시 사용은 허가가 나오든 신고가 나오든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누군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제 확인 한번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나머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이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요. 혹시 그 영상 들으실 분들은 안 드셔도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